오늘은 손흥민과 LAFC에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당연히 손흥민의 소식이겠죠. 최근 LAFC는 공식 SNS를 통해서 손흥민이 한 어린 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인터 마이애미와의 개막전 때 사진입니다. 맞는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노크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난치병 환자로 추측되는데요. 메이크어위시라는 재단에서 이번 만남을 LAFC와 함께 추진했거든요. 참고로 메이크어위시는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백혈병이나 소아암과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종의 소원 성취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노크라는 어린 팬의 소원이 LAFC의 손흥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기장에 손을 잡고 같이 입장하는 거였습니다. 소원대로 이 어린이는 손흥민은 물론이고 LAFC 선수들의 사인이 포함된 유니폼도 받고 손흥민과 손을 잡고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죠. 이 소녀는 손흥민과의 사진 촬영 및 입장 외에도 에런 롱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있었고 또 부안가와도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손흥민과의 만남이 난치병 투병 생활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한편 LAFC는 새로운 이적설이 있는데요. 보데글림트의 윙어인 옌스 페테르 하우게의 전격 영입설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참고로 MLS의 이적 시장은 3월 26일까지로 아직 한 달가량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데글림트 하면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작년 손흥민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4강에서 만났던 상대였죠. 당시 손흥민은 발 부상으로 인해서 보데글림트와의 경기에는 모두 결장했지만 종합 5대1의 스코어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챔스에서 다시 이 팀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두 골을 얻어맞으면서 무승부를 했습니다. 토트넘에게 두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LAFC 이적설이 나고 있는 하우게인데요. 이 선수의 대활약으로 보데글림트는 이번 챔스에서 미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우게는 토트넘전 2골 뿐만 아니라 맨시티전 1골, 도르트문트전도 1골을 넣었고 최근에는 인터 밀란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선제골까지 터뜨리면서 종합 스코어 5대2로 16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죠. 양발잡이 윙어라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모두 뛸 수 있어서 LAFC의 스위칭 전술과도 매우 잘 맞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미국 매체인 스포츠붐은 서부 컨퍼런스의 최강팀인 LAFC는 하우게를 최고의 영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우트들은 하우게의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능력과 공격 효율성을 MLS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평가했다. 보데글림트는 이적료로 1000만에서 1500만 유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AFC처럼 예산이 풍부한 클럽들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예상 연봉은 250만에서 300만 달러 사이인데 이는 유럽 중위권 리그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수입을 크게 웃돈다. 하우게에게도 이번 이적은 중대한 기로가 된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하는 대신 MLS의 간판 스타로 발돋움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미국 진출은 더 이상 은퇴의 의미가 아니다. 하우게와 같은 현대적인 윙어에게 MLS는 2026 월드컵 개막전에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가 될 수 있다라면서 예상 이적료와 연봉까지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최근 활약들을 보니까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 LAFC가 영입한 선수들보다 일단 클래스는 확실히 더 높죠. 챔스에서 대활약하면서 토트넘, 맨시티 포함해서 도르트문트, 인터밀란 이런 B클럽들을 상대로도 다 골을 넣었으니까요. 샤펠버그, 보이드, 부드리, 유스타키우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증명을 한 겁니다. 흥부 듀오와 함께 나오는 마르티네즈가 몇 경기 괜찮은 활약을 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마르티네즈와 부안가의 스타일이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하우게를 영입할 수 있다면 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LAFC의 공격이 더 살아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이번 챔피언스컵 레알 에스파냐와의 2차전 때 보니까 분명 베스트 11과 벤치와의 레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LAFC가 멕시코를 넘고 챔피언스컵 우승을 위해서는 전력 보강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영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우게를 제외하고 이번에 영입한 4명 중에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미드필더인 스테픈 유스타키오인데요. 중원에서 활동량도 많아 보이고 또 가끔 찔러주는 롱패스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인지 LAFC가 이 선수와 단독 인터뷰로 컨텐츠를 하나 냈는데 꽤 파란만장한 인생 끝에 LAFC로 이적을 했더라고요. 4부 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1부까지 도달한 챔스 무대를 밟았던 매우 드라마틱한 축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스타키오의 부모님은 포르투갈 출신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유스타키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스타키오는 캐나다와 포르투갈의 이중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7살 때부터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도 체격이 작고 왜소한 탓에 좌절을 느낀 유스타키오는 먼저 부모님들께 축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축구를 포기할 뻔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재능을 굳게 믿었는지 딱 1년만 축구에 100%를 쏟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대로 마음먹은 유스타키오는 포르투갈 4부 리그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프로에 데뷔한 지 5년 만에 1부 리그 팀으로 이적을 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러다 1년 후에는 갑자기 멕시코 리그인 크루스 아술로 이적을 하는데 이 팀은 나름 멕시코의 강팀으로 이번 챔피언스컵 16강에도 손쉽게 진출한 팀입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진출한 멕시코 무대에서 유스타키오는 단 2경기 만에 십자인대 파열로 무려 8개월이 넘도록 재활을 했는데요. 이때 유스타키오의 나이는 고작 22살, 한국으로 치면 대학교 2, 3학년 때입니다. 웬만한 선수라면 힘들게 이적을 하자마자 바로 큰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이 된다면 좌절에 빠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이미 자신의 재능을 확신한 유스타키오는 부상 중에도 더욱 웨이트 트레이닝에 힘쓰고 오히려 부족했던 전술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그 재활 기간을 매우 알차게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 전에도 상대 선수들의 개인 영상을 다 미리 찾아보고 철저하게 경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4부 리그부터 1부까지 기어 올라온 근성이 정말 제대로 돋보인 일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전술 공부도 하고 비디오 분석도 하는 걸 보면 축구 지능도 꽤 높은 선수처럼 보입니다. 실제 유스타키오가 캐나다 국적을 선택해서 국가대표까지 된 과정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유스타키오는 U17팀은 캐나다에서 보내고 U21팀은 포르투갈에서 보냈는데 양 팀을 모두 겪어보고 성인 국가대표팀은 캐나다로 직접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유스타키오가 밝히길 포르투갈 성인 대표팀에는 자신의 포지션에 이미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국대를 선택해봤자 A매치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했고 그 결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캐나다 대표로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때도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또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똘똘하게 결정한 유스타키오가 LAFC로 이적을 선택한 걸 보면 분명 어떤 계산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손흥민의 존재가 크지 않았을까 합니다. 유스타키오는 포르투에서 LAFC로 이적한 게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도 우승 확률이 높은 그런 팀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LAFC가 이렇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의 존재 때문이잖아요. 유스타키오의 바람대로 손흥민과 함께 LAFC에서 우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휴스턴 원정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